이 계엄 선포, 무산, 또 탄핵 정국, 내란죄 몰이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가 이 방송이 나오고 나면은 댓글을 보게 되면은 뭐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이제 한 나라가 바뀌는 것이 조용히 바뀌지 않습니까? 이제 대개 사람들을 정치 권력이 강제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정책, 제도, 법, 시행령 이런 것을 바꾸어 가지고 이제 국민들을 코너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제도를 처음에 받아들일 때가 아마 김무성 당대표나 또 뭐 항우여 당대표일 때 겁니다. 당시에 별로 그렇게 깊은 생각하지 않고 민주당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겠죠. 그러나 이제 민주당 측에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인 그런 비전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사회가 늙어가기 때문에 보수화되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정당으로 탈바꿈해서 권력을 영속적으로 가지기 위해서는 사전투표 제도가 불가피하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한 거지 않습니까? 이제 무심코 아마 도입했을 것 같은데 뭐 항우여 당대표나 김무성 당대표가 특별하게 악의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간에 지금 나라가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지 않습니까? 2016년도부터 시작됐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그런 대열에 중앙일보 계열사인 JTBC가 굉장히 크게 역할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현대사를 보게 되면은 자본주의 체제를 이용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중앙일보의 JTBC는 지난번에 탄핵 정국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태블릿 PC건으로 이번에도 동아일보 못지않게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일보 사주가 여러분들 받은 부가 자기가 번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잘 만나고 누나를 잘 만나 가지고 엄청난 부를 삼성그룹으로부터 이렇게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JTBC가 근래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대단히 악질적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결코 무리가 아닐 정도로 국가를 무너뜨리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문정권이 등장했죠. 이제 문정권 하에서는 2017년도에 제야 H님이 개발한 사전투표 조작 진단 프로그램을 가동하게 되면은 202만 표 정도의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려 가지고 전부 다 그것을 문재인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가 대략 9대 1로 나누어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좌파 정권이 열리게 되는 거죠. 권력이 바뀌게 되면은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정책의 이름으로 국민들을 강제화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좌파 권력이 등장하게 되면은 반시장 정책들이 대거 도입이 되는 거죠. 지금도 뭐 하루가 멀다하게 법을 쏟아내고 있으니까 나라를 얼마나 망치는 법들을 만드는지 모니터링 하는 데도 없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이제 가라앉는 겁니다. 뭐 우리 한국인들이 뭐 대단하니까 우리는 다를 겁니다.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학 여러분들 대학 1학년 들어가서 경제학 원론을 배우게 되면은 경제 원칙 한 10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때 그때 영어 표현으로 인센티브 메터스라는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는 중요하다. 그 인센티브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법이고 제도고 정책이지 않습니까? 법 제도 정책이 바뀌게 되면은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대부분의 경제 행위자 경제 주체들이 적응해 나가기 때문에
한국은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계속 가기가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산업이 계속 주문형 반도체로 바뀌고 있고, 주문형 반도체라는 것은 기존의 D램처럼 대량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여러분들 그냥 공급하면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문자의 필요나 요구를 수용하는 그런 반도체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엔비디아나 뭐 AMD나 이런 회사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요구가 있으면 그걸 수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주 52시간 제대로 묶여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리고 좌파 진영의 인사들은 비교적 시야가 좁고 시계가 짧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권력을 쥐게 되면은 본인들이 최고다지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그냥 조리죠. 왜? 우리가 돈을 많이 빌려 쓰기 때문에 피치나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한 2단계만 낮춰버리면 그냥 나라가 가라앉는 겁니다. 그걸 잘 모르죠. 잘 모르고 그냥 국내 정치의 여러분들 권력 투쟁에 익숙하고 골몰했기 때문에 내가 권력을 쥐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무디스나 피치가 이러면 한 2등급 정도 국가 신용 등급을 낮추게 되면은 그다음에 한국의 대기업들이 줄줄이 낮아질 것이고, 그럼 외자가 빠질 것이고, 여러분들 자본 조달 코스트가 높아지고 나면 바로 뭡니까?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시장 정책을 쓰게 되면은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나는 삼성전자가 오늘 저렇게 된 것은 이재용 회장을 그냥 뭐 감방에 쳐넣는데 뭐 그냥 밥 먹듯이 쳐넣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런 하나 크게 역할을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주 52시간 제도 도입이 엄청난 역할을 했을 거로 보거든요. 나는 정말 정신 나간 인간이라 봅니다. 주 52시간 제도 도입하는 걸 보면서 당시에 야 너거 진짜 망해봐라. 지금 반도체가 아마 수출에서 20% 이상을 차지할 건데 너거 진짜 망하면은 겨울에 뗄감 어떻게 살 거고,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제가 방송 서두가 좀 길어지는 이유가 여기 보니까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정신 나간 인간들 진짜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이 치열한 여러분들 경제 전쟁터에서 주 52시간제로 기술기업이 생존한다고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시간 두고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선거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겪고 있는 경험도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등장하는 좌파 정권 때문에 생긴 거죠. 지금 이 혼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끔 방송 나가고 나면 이제 선거 방송 그만하십시오 이런 이야기, 제가 웬만하면 댓글을 읽고도 잘 글을 안 남겼는데 어디 하도 미워가지고 그래 당신 뜻대로 그냥 부동선거 제도화되고 받아들이라, 그러면은 노예처럼 살 각오 돼 있냐, 그렇게 여러분들 짧게 글을 남겼는데 오랜만에 제가 글을 남겼습니다. 댓글을 읽지만 글을 잘 안 남기려고 하는 거죠. 여기 한 분께서 여러분들 강모 씨입니다. 사업하고 계신 분이죠. 이 글만 읽더라도 제가 여러분들 어떤 고충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제조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데 시간을 제한하니 답이 안 나옵니다. 기술자들이 생산해야 그나마 물량이 나오는데 주 52시간 제도 때문에 기술자들을 더 일을 시키지 못하고 사람을 구하기도 힘듭니다. 일명 시루도 초보자를 써서 인건비는 2배가 나가도 물량을 나오지 않고 불량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기업은 불량 때문에 크레임이 걸리고 기술자 구하기는 하늘이 별따기입니다. 적자를 한두 달 아니고 1년 이상 버틸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걱정에 잠도 안 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제도 하나가 나라를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선거제도 변화가 지금 대한민국을 벽척 간도에 세웠지 않습니까? 주 52시간 제도라는 것이 한국의 제조업을 완전한 상태의 몰락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좌익들은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 겁난지를 모르는 겁니다. 돈 여러분들 수십억 떼먹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 인류 역사에서 지도층들이 국가를 여러분들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분하는 나라는 조선민족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이게 한국민족이라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조선민족이라고 보이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들 밥그릇을 스스로가 이름 깨부시지 못해 가지고 광분하고 미쳐 날뛰는 나라는 처음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악질들인 겁니다. 진짜 망할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분이 표현할 수 있는 제조를 하시는 이분이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냥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랫동안 글을 써온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의 글을 읽으면은 그분들의 심적 상태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돼가는 겁니다. 물리적 한계가 있는 겁니다. 물리적 한계가. 반도체 이름 설계를 하는데 월초에 이름 시간을 많이 썼으니까 다음에 이름 월초에 다음에 월말에는 기술자들이 회사를 못 나오는 겁니다. 회사를 나오면 위법이니까. 엔비디아나 이런 회사에서는 계속 여러분들 요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퀄리티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 저 부분을 고쳐야겠다. 그게 실시간으로 뭡니까? 소통이 돼서 고쳐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잘했기 때문에 한국이 일어선 거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에 제품을 팔았는데 크레임이 들어오게 되면 날밤을 새워서 이런 해결해 주니까 후발주자로서 선발주자나 자동차 산업에서도 자동차 부품 산업도 GM이나 포드나 클라이슬러 이런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엔지니어들이 이런 날밤을 새워가지고 이런 크레임을 받아주니까 해결해 주니까 그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한 겁니다. 다들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정신들이 없는데 배가 고파 보면은 돈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선거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선거를 못 지켰기 때문에 지금 모든 문제가 지금 이렇게 발생한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부 다 뭐죠. 거짓 정보를 유포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렇게 여러분들 해가지고 지금 오늘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정책 제도 바뀌면은 나라 떠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이 지금 제조업 하시는 분 이야기는 이대로 가면은 그냥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이나 제도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제가 여러분들 참 평생 동안 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실방송도 거의 쉬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갑자기 생기는 능력이 아니라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일을 이렇게 해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이런 흘러가지고 이 정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참 사는 게 고단하고 힘들고 아차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저보다 여러분들 한 10여 년 정도 젊거나 이렇게 해서 한참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얼마나 아슬아슬하겠습니까? 회사가 잘 돼야 나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회사를 안 되게 하는 법만 만들고 회사가 안 되게 여러분들 모든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아주 빼급해 제가 읽은 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핵심 메시지가 뭔가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자력으로 전국 정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투표자 수 부풀리기라는 부정선거를 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정당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더불어민주당 여러분 수뇌부가 부정선거라는 신제품을 만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선거를 하지 않으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시 정도만 여러분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 여러분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